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트판 칠리새우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선생님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썰.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병원을 이직한 지 어느덧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 신입 남자 선생님이 한 분 들어왔다. 풍채는 있는 편이었고 예전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원에서 교사를 했던 적이 있는지라 나이는 나와 비슷한데 경력은 짧아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최근에는 내 방에서 가볍게 한잔하며 놀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마침 오늘이 내 생일인지라 마트에서 안주거리와 맥주를 사온 후 TV를 틀어놓고 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가 나오자 이 친구가 심란한 표정을 짓더니 20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괜찮냐며 양해를 구했다. 우선 자신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줬다. 이 친구가 고향이 전주인데 현재 영광 쪽에서 살고 있으며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단하게 점을 보기 위해 당집을 돌아다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집에 들어갈 때마다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했다. 들어가는 당집마다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무당들이 한결같이 이 아이는 못 봐주겠으니 제발 나가달라 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선생님은 어릴 때라 그 당시 분위기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말로는 이랬다. 무당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너의 점을 쳐주기 꺼려했고 어쩌다가 너의 사주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아이는 봐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 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하도 답답해서 봐주는 점집을 찾아 헤매었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 그 와중에 몇몇 재미있었던 대화를 말하자면 이랬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시는 동자가 방으로 못 들어오고 계신다. 억지로 봐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단단히 삐질 텐데 그걸 달래주는 게 만만치 않아서 어렵겠다. 이 아이는 평생 귀신을 볼 수 없는 발전이 크게 걱정하지 말라. 보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는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느냐? 마지막에 들었다던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냐는 건 이렇다. 이 선생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께서 과거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선산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어느 날 걱정돼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 무덤의 봉분이나 비석들이 떠내려가기 직전인 걸 발견하자 할아버지께서 떠내려가는 흙 무더기들이나 돌덩이들을 다 수거한 후 비가 그치자 다시 봉분을 재정비한 후 비석도 다시 만들어서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갓을 쓰고 도포에 두루마기를 걸친 선비가 나타나서는 할아버지께 나는 과거에 잘 나가던 가문의 사람인데 내 후손들이 쫄딱 망한 후 아무도 내 무덤을 찾아오질 않아서 많이 힘들던 참이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만약 나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면 너의 자손들을 보살펴 줄 테니 부디 나의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느냐? 란 부탁을 받으셨다고 말해줬다. 그 이후 매년 제사 때마다 조그마한 상을 따로 차려서 제사를 지낸다나?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시는 걸 지금 아버지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자기 자신도 훗날 제사를 지낼 때 되물림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겠지만 어릴 적 에피소드 몇몇 개를 말해주는데 꽤 재미있었다. 자기가 살던 아파트는 예전 뇌졸중 환자가 살던 세대였다는데 자기 여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땐 괜히 분위기가 어둑어둑하고 싸한 느낌이 드는데 어느 날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편하다란 느낌이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자신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자신이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했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안심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싶을 텐데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꺼내기를 자신의 선임 중 유난히 가위에 잘 누리는 선임 한 명이 있었다던데 어느 정도였냐면
한여름 비가 오는 날 초소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며 야, 눈 왔냐? 를 항상 물어봤다고 한다. 왜 눈이 오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선임은 항상 가위에 눌릴 때면 꿈속에서 눈밭을 헤매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 영향인지 잠에서 깨어나도 자신이 아직도 그 눈밭에 있는 착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된 적이 있다던데 듣던 것이랑은 다르게 근무 시간 내내 굉장히 잠을 편하게 잘 자길래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일어나질 않자 억지로 깨웠는데 야, 나 잤냐? 어라? 이런 잠에서 덜 깬 듯한 말을 꺼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은 잠을 잘 때마다 눈밭에서 길을 잃는 악몽에 빠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흔히 말하는 꿀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 저랑 같이 있으면 악몽을 안 꾼다거나 편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말만 안 했어도 완벽했을 텐데 여기까지는 그냥 지어낼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군대를 입대하기 전 21살쯤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가볍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전주의 효자동에 자리 잡은 땡땡 프라자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안경점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칼국수 맛집도 자리 잡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게 참 신기한 게 낮에 볼 때도 음침한데 특히나 밤에 오면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건물의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알바했었던 썰을 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글을 써보자면 이렇다. 우연히 아르바이트로 경비관리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본 뒤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지라 바로 지원을 해봤다던데 신기하게도 바로 나와서 일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임금이 좋았다고 했다. 일주일에 4번 근무해도 야간 수당이 붙어서 그런진 몰라도 당시엔 85만 원을 줬다고 하니 꽤나 짭짤한 장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들었다고 하는데 첫째, 한밤중에 건물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출입대장 기록을 남겨야 할 것. 둘째, 매주 화요일에 202호에서 부두교인지 뭔지 할머니들이 집회를 연다던데 이단인 것 같으니까 괜히 엮이지 말 것. 셋째, 밤에는 발전기가 끊겨서 지하나 복도는 불이 안 들어오므로 손전등으로 일정한 시간 3번씩 야간 순찰을 돌 것. 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2번이 신경 쓰였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 점쟁이가 말하길 기가 세게 태어났으니 귀신이 해코지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비를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를 여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는 이러했다. 국내에 4개 정도 있는 부두교 단체 중 하나로 벽에다가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같이 땡땡 프라자 202호에서 집회를 열어서 벽에 사각형 2개로 팔각형의 별을 그린 뒤 한여름인데도 할머니들끼리 커다란 망토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 주문을 외웠다고 하던데 선생님 말로는 정말 마녀인 줄 알았다. 솔직히 섬뜩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싶겠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이 모임 집회가 끝난 뒤 야간 순찰을 돌던 중 복도 끝 유리 너머로 까만색 그림자 형체가 바닥 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직감적으로 이 시간에 떨어지는 건 사람밖에 없으므로 너무 놀란 선생님은 누군가가 떨어진 줄 알고 달려가서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답답한 건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경험도 생소한지라 자신이 뭘 본 것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누군가 그곳에서 떨어졌고 자신이 죽은지조차 잊어버린 귀신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을 그곳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자 어느 정도 수긍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이어서 써보자면 이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였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계기를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다. 일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새벽에 너무 졸려서 반쯤 감긴 눈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사람들이 자꾸 건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졸린 눈으로 살짝 떠봤는데 환자복 같은 걸 입은 아저씨들이 계속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주의사항 때문에 신경 쓰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출입 기록부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알아서 작성하겠지란 생각으로 내비뒀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작성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위에 물건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난리 나겠다 싶은 생각에 바로 CCTV 카메라를 16배속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고 조금 많이 후회했죠. 왜냐면 이 선생님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결국 말해주었다. 그날 카메라를 아무리 확인해봐도 새벽에 이 땡땡 프라자를 출입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찍혀있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 건물 계단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찍혀있질 않다고? 순간 멍 때리는 바보가 돼버린 선생님은 잠시 뒤 곰곰이 자신이 어제 봤던 광경을 떠올려 보니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CCTV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다는 걸 알자 불길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날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하니 그 사건 이후로 찝찝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출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땡땡 프라자 3층에 자리 잡은 음식점 주인 아저씨 한 분이 한밤중에 고생이 많다며 사과를 하나 주고 가셨다고 한다. 그 사과를 받을 당시에는 사과를 먹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사무실 책상 가운데에 올려놓고 잠이 쏟아져서 그날도 사무실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을 잤다는데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사과가 책상 밑으로 굴러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내가 잠자다가 잠결에 이걸 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얼마 전에 일도 있고 해서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선생님은 사무실 안에 CCTV를 돌려보기로 했는데 녹화된 영상 속에서 선생님은 꿈쩍도 않고 자고 있는데 그 안 좋은 화질 속에서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사무실 창문이 스르륵 열리며 사과가 자기 혼자 대구르르 책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란 선생님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영상을 챙겨놨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럴 기분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계속 뚫어져라 3-4번을 반복해서 재생해보니 창문이 스르륵 열릴 때 자신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았고 사과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것, 책상 밑으로 대구르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 그날은 진짜로 인수인계를 안 하고 도망갔다고 했다. 이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 방금 전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봤다.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 사무실은 경비실처럼 되어 있는 구조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과가 떨어질 정도면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야만 가능할 텐데 사무실의 창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부터 소름 끼치는데 그리고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신과 인수인계를 하여 낮에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저 진짜 못 나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제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라 진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습니다.
사정사정했지만 돈을 조금 더 올려줄 테니 일하면 안 되겠나? 우리도 사람이 급하다. 란 말이 되돌아왔다고 한다. 하긴 자신이 겪은 일을 보여주면 무슨 말이 돌아오겠는가. CCTV에는 사무실 책상 위에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올 테니 이놈이 자다가 헛것을 봐서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했겠지.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자 교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면서 학생이 일하기 전까지 근무했던 김씨란 영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감이 일하다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후 일할 사람을 급하게 찾다 보니 나이 든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학생을 뽑게 됐다. 정 그만두고 싶으면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일해달라. 이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자 꺼름칙했지만 앞으로 야간 근무는 몇 번 안 남은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말한 후 다음날 야간 근무를 또 뛰게 되었는데 위에 써놨던 세 번째 주의사항을 다시 설명할 차례가 왔다. 밤에는 발전기가 끊겨서 지하나 복도는 불이 안 들어오므로 손전등으로 일정한 시간 3번씩 야간 순찰을 돌 것. 특히나 지하실 쪽은 고등학생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담배를 피고 도망가므로 꼭 순찰을 돌 것. 층마다 복도의 전기는 야간이 되면 다 끊겨버리고 특히나 지하실 같은 경우는 아예 발전기도 끊겨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손전등으로만 순찰을 돌 수밖에 없는데 지하실은 음침한 기분이 들 때가 강했고 지하실 구조를 말해주길 벽에 커다란 합판 5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걸 대체 왜 벽에 막아놓은 건지 몰랐고 이 합판 하나하나는 너무 큰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직사각형 네모 모양으로 5개가 붙어 있으니 항상 이상한 기분이었다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지하실 쪽에는 고등학생들이 몰래 숨어들어서 담배를 필 수가 있으니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춘 뒤 청소 도구함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리 그걸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손전등을 비춰가며 청소 도구함을 벌컥 열어보았는데 말이 청소 도구함이지 그냥 창고처럼 생긴 곳에 문 하나만 달아놓은 곳이라 벽을 구석구석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벽에 뭔가 커다란 글자가 써 있었다고 했다. 한글로 실이라는 글자가 보이자 이게 뭐지? 이란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앞에 서 있는 글자를 읽어보니 영, 안, 실. 3글자가 뚜렷이 보였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땡땡 프라자는 지금 같은 상가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인 요양원 같은 시설이 자리 잡아 있던 곳이었고 지하실에 합판으로 막아놓은 곳은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들이었고 예전부터 노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아프셨던 곳이라 음기가 많이 쌓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202호에서 부두교 집회가 열릴 만큼 영적으로 불길한 장소라고 말해줬다. 평생 귀신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말을 들었던 사람이 창밖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귀신을 본 것만으로 말 다 했지. 그때 순간들을 말해주면서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 자유인데 나는 정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전주에 가실 일이 생기면 특히나 밤에는 땡땡 프라자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라고 말을 마무리 지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트판의 칠리새우님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학생 때 학교 건물을 짓기 전에 공동묘지였다. 밤에 귀신이 나온다. 이런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가 건물의 괴담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여기 메일 주소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